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미술사학과 전공생으로서 어떻게 작품을 공부하는지 미술사 공부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보았습니다. 평소 제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적은 필기인데요. 한번 같이 작품을 분석해볼까요? 먼저 이름과 시대를 적는데요. 이 유물의 경우는 출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꼭 적으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유물 분석에 앞서 유물의 이름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초기 철기 농경과 관련된 모습, 즉 농경문을 의미하고 삼각으로 새겨진 청동기로 유물의 종류를 분석하여 적습니다. 다음으로 제사, 의뢰 도구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앞에 적어놓은 이유는 도구의 용도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앞에 적어놓습니다. 세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유물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작품을 보면 이 유물은 전체적으로 방패형의 모습을 하고 양면 모두 문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면에 공통된 문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앙의 수직선, 윤곽선을 따라 빗금, 점선으로 무늬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로 6개의 구멍에서는 다른 흔적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이를 사용할 때 끈을 매달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문양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위쪽에 농경의 모습을 보면 우측에 따비 또는 괭이로 밭을 일구는 인물이 나타나고 좌측에 항아리에 뭔가 담고 있는 인물, 그리고 밭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위서 동의점의 기록에 따라 당시 봄에 밭을 갈고 가을에 수확하는 경작 과정을 당시에 시행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양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사격자 문양의 밭, 격자 무늬의 토기는 밭은 대전 대평리 유적에서 조사된 밭과 유사하고, 토기의 경우 청동기 시대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형 저장용 토기에서 나타난 운반시 끈으로 묶어서 사용하여 생겨난 격자 무늬의 흔적과 유사하여 이 문양을 통해 당시 농경 사회의 일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출토지를 꼭 적어야 하는 이유가 제가 앞서 말한 밭이나 토기에서 실제 그 대전에서 이제 청동기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해서 미술사적 의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대전으로 출토지가 전해진다는 것을 꼭 서술하셔야 점수를 잘 받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의 새의 모습을 보면 두 갈래로 갈라진 나무 끝에 새가 한 마리씩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새는 예로부터 하늘의 신과 땅의 주술자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 유물이 의뢰용 도구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청동기 주조 기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뉴인데요. 청동이라는 재료로 견고한 둥근 고리를 만드는 것으로 보아 당시 기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그 위쪽에 농경 모습에서 보이는 그 인물의 머리에 새 깃털을 꽂고 있고, 그리고 농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래 그 새의 모습에서 상징성과 함께 정리를 해보면 이 양면의 문양의 상호 관계성을 보여주고, 이 관계성으로 보아 이 유물이 수학에서 풍요와 번영을 빚는 주술적인 의미로서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뢰 주체의 존재에 관해서 출토 지역으로 전하는 대전 개정동을 포함하는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 무덤과 다양한 종류의 의기들, 청동기는 권위의 상징물이자 의기로 일부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강력한 지배자의 존재의 증거와 정치적 지배자가 제사를 주관하던 재정 위치의 사회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고 미술사적 의의를 밝혀주고 저는 서술을 끝냅니다. 안녕하세요. 너에게 미술사가 다의 신디입니다. 소피와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공부하는 방식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을 하는 편이에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는 제 필기를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는 거는 제가 이걸 어떻게 줄여서
공부를 하는지를 집중해서 알려드릴게요. 인도에서 출발한 불교는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파되었고,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에서 제작된 불상을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오늘 소개할 영가 7년명 금동 불입상에 집중을 해보자면, 광배 뒤에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539년에 고구려에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명 금동 불입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건 출토지랑 제작지가 다른데, 출토지 경우에는 경남 의령 출토예요. 불상의 출토지는 신라나 가야 쪽 영토이고, 이제 명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제작지는 고구려 평양에서 천불상의 하나로 조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토지와 제작지가 다른 사례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이즈 자체도 16.2cm, 높이가 그래서 좀 작은 크기예요. 국중박 실제로 가서 보시면 되게 작거든요. 신라 영토에서 발견된 걸 봐서는 이제 다른 지역에 불교를 전파하는 데 사용되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세부 내용. 이제 이 불상을 보면서 제가 서술을 하는 내용들인데, 순서를 보시면은 전반적인 거를 처음에 적었고요. 이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슉 설명하고 뒤에 있는 거, 요 순서로 이제 설명을 쭉쭉 할 건데, 그래서 빨간 글씨로 표현을 해놨어요. 즉, 세부 내용을 제가 왼쪽에 도판의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한답니다. 제가 필기하는 걸 빨리 감기로 보여드릴게요. 웬만해서는 이 한 장에 모두 보이게끔 좀 빽빽해지더라도 정리를 한답니다. 이제 작품 이름이랑 제작지, 언제 제작되었는지, 왜냐면 얘는 언제 제작되었는지가 확실하니까 꼭 적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 특징에서 살펴봤던 키워드들도 최종본에 같이 적어주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걸치신 그 가사를 보면은 중국의 어떤 영향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불상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어떤 시기에 제작된, 그리고 비슷한 시대에 영향을 받은 불상들을 쭈루루룩 공부를 하면서 이 가사의 어떤 특징들, 요런 양식적 특징들을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트가 있다, 끝에가 뾰족뾰족하다, 보면 아니까 그냥 이렇게 키워드만 적어두거나 얘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의의를 적을 건데, 첫 번째 내용이 좀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거는 한국의 불교 조각이니까. 그리고 기념명이니까 명문에 대한 의의들인 2, 3, 4번도 키워드를 체크합니다. 의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영가 7년명 금동 불입상에서 나타나는 종교 도상적인 특징들이 중국 남북조 불상의 양식과 형식에서 이제 온 거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온전히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구려만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변형 발전 시켜가지고 수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의 두 번째는 특히나 이 불상은 뒤에 길게 명문이 적혀 있어서 제작지랑 출토지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사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의 3이랑 4는 어떻게 보면 명문에서 파생되는 그런 이 의이고, 중국을 거쳐서 고구려로 불교가 들어왔던 그런 양상들, 그리고 중국과 우리 고구려가 교류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최종본 내용을 가지고 백지에 서술합니다. 그래서 오답, 체크, 암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저의 도판을 활용해야 하는 미술사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안녕.